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항공에서 15년째 근무 중인 수석 승무원 에밀리 브라운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 노선을 맡게 된 건 2022년 겨울 런던발 인천행 비행편에서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노선을 의도적으로 피해왔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신입 승무원들이 주로 맡는 노선이 아시아 노선이었거든요. 15년차 베테랑인 제가 굳이 그쪽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죠. 게다가 아시아 승객들은 까다롭고 의사소통도 어려울 거라는 편견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원래는 파리 노선을 담당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인천행 항공편의 수석 승무원이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지면서 급하게 투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날 아침 스케줄 변경 통보를 받았을 때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에밀리, 미안하지만 오늘 KE908편을 부탁해. 넌 15년 차잖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팀장의 말에 마지못해 수락은 했지만 비행시간 11시간이 정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탑승이 시작되면서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했죠. 첫 인상부터 달랐습니다. 탑승구에서 만난 한국 승객들은 제게 눈을 마주치며 미소로 인사를 건네셨어요. 놀라웠던 건 거의 모든 분들이 기내에 들어서면서 안녕하세요라고 한국어로 인사를 하신다는 거였죠. 저희 영국 항공 통계를 보면 탑승 시 승무원과 눈인사를 나누는 비율이 유럽 노선은 평균 35%, 미주 노선은 42%인데 한국 승객은 무려 95%가 넘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륙 준비 방송이 나가기도 전에 모든 승객들이 이미 안전벨트를 매고 계셨거든요. 보통은 승무원들이 일일이 체크하고 다녀야 하는데 말이죠. 국제항공운송협회 자료를 보니 이륙 전 자발적 안전벨트 착용률이 한국 승객은 98.5%로 세계 1위라고 하더군요. 비행이 시작되고 식사 서비스를 할 때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두 손으로 식사를 받으셨어요. 15년 동안 유럽 노선만 담당하다 보니 이런 예의 바른 모습이 정말 신선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할머니 승객님이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고생이 많으시네요라며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순간 왜 그렇게 코끝이 찡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승무원을 단순한 서비스 직원이 아닌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로 인식한다고 하더군요. 우리 항공사가 작년에 실시한 승무원 만족도 조사를 보면 노선별 스트레스 지수에서 한국 노선이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통계를 믿기 어려웠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이해가 가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11시간의 비행. 제 15년 승무원 경력에 터닝포인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날 이후 제가 경험한 놀라운 순간들입니다. 특히 3만 피트 상공에서 마주한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놀라운 대처 능력은 여전히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2023년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서양 상공을 지나던 BA94편. 제가 한국 노선을 담당한 지 6개월째 되던 때였죠. 런던에서 이륙한 지 4시간, 갑자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기상 레이더에 강한 난기류 구간 감지. 15분간 지속 예상. 조종실에서 들려온 메시지에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차 베테랑인 저도 이렇게 심한 난기류는 처음이었어요. 순식간에 기체가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리기 시작했고 승객들의 음료가 쏟아지고 기내 수화물함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국제항공안전협회 통계를 보니 이 정도 강도의 난기류는 1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그때 각 국적별 승객들의 반응이 정말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영국 승객들은 대부분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거나 승무원을 급하게 호출했고 중국 승객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안전벨트도 풀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죠. 하지만 한국 승객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40대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분이 옆자리 외국인 승객을
진정시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Don't worry, this will pass soon. Just stay calm. 침착하게 영어로 설명하시더군요. 다른 한국 승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를 안심시키고 오히려 승무원들을 걱정해 주셨죠. 실제로 항공안전관리국의 데이터를 보면 난기류 상황에서 한국 승객들의 안전벨트 착용 유지율은 99.7%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건 미국의 85%, 영국의 88%와 비교하면 놀라운 수치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난기류가 잠잠해진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이 지나가면 기내가 아수라장이 되기 마련인데 한국 승객들은 자발적으로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쏟아진 음료를 닦고 떨어진 물건들을 주우면서 서로 돕는 모습이 마치 군대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한 젊은 한국인 승객은 노약자 좌석을 일일이 돌며 괜찮으신지 확인까지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군의관 출신이셨더군요. 국적을 초월해 승객들을 챙기시는 모습에 다른 승무원들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항공사 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이 정도 난기류 상황에서 기내 안정화까지 보통 4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BA94편은 15분 만에 완벽한 질서를 되찾았죠. 한국 승객들의 침착한 대처와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비행이 끝나고 승무원들과 디브리핑을 하는데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국 승객들이 없었다면 오늘 비행은 아마 큰 혼란에 빠졌을 거야. 실제로 그 이후 우리 항공사는 난기류 대응 매뉴얼에 한국인 승객 협조 요청 항목을 추가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두 번째 위기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없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긴박한 순간, 한국 승객들은 또 한 번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긴 4분을 경험한 건 2023년 5월이었습니다. 고도 12km 상공, 런던으로 향하던 BA955편에서였죠. 식사 서비스가 끝나고 승객들이 휴식을 취하던 그때였습니다. 승무원, 누가 좀 와주세요. 어르신이 의식을 잃으셨어요. 비즈니스석에서 들려온 외침에 달려가 보니 70대로 보이는 영국인 승객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계셨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지만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호흡도 매우 불규칙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었죠. 항공의학회 통계에 따르면 비행 중 심장마비 발생 시 의료진이 없을 경우 생존율이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시 저희 비행기까지 가장 가까운 공항은 4시간 거리였어요. 기내에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메디컬 이머전시. 제가 기내 방송을 하자마자 일반석에서 한 한국인 남성분이 달려오셨습니다. 이머 카디알러지스트 프롬 서울 내셔널 유니버서티 하스피털.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전문이셨죠. 그리고 그 뒤로 두 분이 더 달려오셨는데 한 분은 응급의학과 전문에 다른 한 분은 간호사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연히도 의료 컨퍼런스 참석차 가시는 길이었더군요. 의료진의 지시가 군대처럼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국제항공의료협회에서는 기내 응급 상황 시 의료진 도착부터 처치 시작까지 평균 12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산소 마스크 주세요. 혈압계 필요합니다. 제세동기 준비해 주세요. 불과 4분 만에 모든 응급 처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한국 승객들의 대처였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통로를 확보하고 주변 승객들을 진정시키고 의료진에게 물과 담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한 승객은 조심스레 제 귀에 대고 저 뒤에도 간호사 한 명 더 있어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속삭이셨죠. 실제로 항공보건협회 자료를 보니 한국행 비행기엔 평균적으로 3.2명의 의료진이 탑승한다고 합니다. 세계 평균 0.8명의 4배에 달하는 수치죠. 다행히 환자는 40분 만에 의식을 되찾으셨고 위험한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의료진은 착륙할 때까지
4시간 동안 번갈아가며 환자를 지켜보셨어요. 다른 한국 승객분들은 그 시간 내내 주변 좌석의 소음을 최소화하고 의료진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그 영국인 환자분의 아들이 저희 항공사에 감사 편지를 보내왔더군요. 한국의 의료진과 승객들이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영국의 의료진이었다면 이렇게 빠르고 조직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저희 항공사는 비상의료키트 매뉴얼을 한글로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내 응급 상황 시 한국 의료진의 신속한 대처를 돕기 위해서였죠. 이제는 다른 항공사들도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합니다.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긴급 상황을 겪었지만 그날의 사부는 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문성과 배려심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순간이었거든요. 한국의 의료진과 승객들이 보여준 놀라운 협동심은 이제 항공업계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승무원들의 브리핑룸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적의 BA955편 스토리죠. 한국 의료진과 승객들이 보여준 완벽한 협동으로 생명을 구한 그 비행 말입니다. 에밀리, 정말 그 비행기엔 의사가 3명이나 있었다고요? 네, 맞아요. 그것도 모두 자발적으로 나서셨죠. 우리 미주 노선에선 의사 찾는 데만 보통 30분은 걸리던데. 저는 이제 신입 승무원 교육 때마다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국제항공서비스협회의 흥미로운 통계도 함께요. 기내 응급 상황 발생 시 의료진 탑승 확률이 한국 노선은 95%로 세계 최고라는 사실, 그리고 의료진의 자발적 신고율도 99%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요. 실제로 지난해 영국 항공 내부 조사를 보면 놀라운 수치들이 있습니다. 승무원들이 선호하는 노선 1위가 한국 노선 45%이었고 그 뒤를 일본 28%, 싱가포르 15% 순으로 따르고 있더군요. 특히 위기 상황 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승객을 묻는 질문에는 무려 82%가 한국 승객을 꼽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마치 군대처럼 움직여요. 하지만 그 안에 따뜻한 배려가 있죠. 지난달 승무원 컨퍼런스에서 루프트한자 소속 베테랑 승무원이 한 말입니다. 그의 말처럼 한국 승객들의 특별한 점은 조직적인 질서와 따뜻한 배려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최근 항공안전관리국에서 발표한 자료는 더욱 놀랍습니다. 기내 안전수칙 준수율 98.5%, 승무원 호출벨 적정 사용률 99.2%, 기내 청결도 유지율 97.8%. 모든 항목에서 한국 승객들이 1위를 차지했죠. 특히 위기 상황 발생 시 승객 간 협력도는 무려 99.5%를 기록했습니다. 에어프랑스의 한 승무원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비상 상황에서 한국 승객이 많으면 오히려 안심이 된다고. 실제로 지난해 국제항공안전협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승객 비율이 30% 이상인 항공편은 사고 대응 성공률이 95%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희 영국 항공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신입 승무원 교육 과정에 한국의 공동체 문화 이해라는 과목이 추가되었고 응급상황 매뉴얼에도 한국식 대처 시스템이 포함되었습니다. 심지어 기내 방송 문안도 수정했죠. 레이디즈 언드 젠털르민이 아닌 디어 밸리어벌 패선저즈로요. 한국의 정중한 호칭 문화를 반영한 겁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기내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승객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승무원 92%가 한국 승객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로는 따뜻한 감사 인사 45%, 세심한 배려 32%, 위기시 협조 23%가 꼽혔습니다. 한 달 전 미국 항공우주학회에서 특별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비행 중 발생하는 각종 위기 상황에서 승객들의 대처 능력을 분석한 보고서였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승객들의 위기 대응 시스템은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다른 항공사 승무원들도 저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노선을 배정받을 수 있나요?
15년차 베테랑인 제가 드리는 대답은 하나뿐입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당신의 기대 이상을 보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찬사는 한국 승객들의 특별한 면모 중 일부일 뿐입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런던 히드로 공항 승무원 브리핑룸. 제 15년차 경력에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국제항공안전협회에서 주최하는 2023 글로벌 항공서비스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을 맡게 된 것이죠. 오늘 저는 항공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K-스탠다드입니다. 제가 발표한 데이터는 전 세계 항공 전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노선의 위기 상황 대처 속도가 타 노선 대비 평균 68% 빠르다는 것, 승객 간 자발적 협조율이 99.5%에 달한다는 것, 의료진 탑승 확률이 95%라는 점까지 모두가 놀라운 수치였죠. 특히 호응을 받은 건 실제 사례들이었습니다. 4분 만에 심장마비 환자를 살려낸 이야기, 15분 만에 극심한 난기류 상황을 안정화시킨 경험, 승무원보다 더 체계적으로 움직인 승객들의 모습까지. 청중석의 항공 전문가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저희 영국 항공의 조사에 따르면 승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선 1위가 한국 노선입니다. 45%의 승무원이 한국 노선을 최우선으로 선택했죠. 이건 과거 최고 선호도를 기록하던 두바이 노선 38%를 크게 앞서는 수치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컨퍼런스가 끝난 후였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등 주요 항공사들이 저희의 한국식 서비스 매뉴얼을 요청해왔죠. 특히 위기 상황 대처, 프로토콜과 승객 협조 유도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제항공안전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 승객들의 영향력이 놀랍게 나타납니다. 한국인 승객 비율이 30% 이상인 항공편은 사고 대응 성공률이 95%에 달했고 기내 만족도도 평균 23% 높았다고 합니다. 한국 승객들의 특별한 점은 조직력과 배려심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움직이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인간미가 살아있죠. 이제 저는 매년 신입 승무원 교육에서 한국 노선 경험을 특별 강의로 진행합니다. 단순한 서비스 기술이 아닌 위기 관리와 승객 신뢰 구축의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있죠. 실제로 이 교육을 받은 승무원들의 업무 만족도는 평균 35% 상승했다고 합니다. 우리 항공사는 이제 모든 국제선에 한국식 매뉴얼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승무원 호출 시스템, 응급 상황 대처, 프로토콜, 심지어 기내방송 문구까지 모두 한국의 스탠다드를 따르기로 한 거죠. 15년차 베테랑 승무원으로서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승객들은 단순한 고객이 아닌 항공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파트너라는 것을요. 그들의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은 이미 글로벌 항공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내에서 한국 승객을 만난다면 그건 행운입니다. 당신은 곧 세계 최고의 시민의식을 목격하게 될 테니까요. 이제 제 비행일지에는 특별한 메모가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한국 노선 새로운 희망이라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 놀라운 변화의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한국 승객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항공 서비스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는 증인으로서 말이죠.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